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장, 네, 그 석가탄신일 오늘 이제 우리나라 그 석가탄신일이라 갖고 우리나라나 홍콩 뭐 이런 불교 국가들은 아마 이렇게 휴일인가요? 휴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그나 뭐 서양 서구 국가들은 이제 장이 열렸는데 어 화요일 날 이제 그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날짜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19일 날 이제 공개가 되는데, 어, 뭐, 뭐 별다른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발표 이전에는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미국 장이 좀 약간 눈치 보기,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금리 문제죠.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미국 그 정부 측에서 인사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달리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그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 휴일이라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결국은 이제 내일 우리 이제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방향을 잡겠죠.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이제 외국 그 기관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매도세 여전히 한 3,500억 정도의 매도세로 이제 장을 일관을 했지만 매도세가 이어져 나갔지만 기관이 강하게 매수로 나와서 연기금하고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로 임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확 끌어올렸어요. 이제 지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1% 넘게 떴죠. 이렇게 1.24%, 네, 1.24% 떠가지고 이제 38.53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래서 3,175.35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6.60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그 0.69%, 네, 970선 가까이 이제 상승했어요. 이제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렸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으로 움직임을 보였어요. 뭐 기간에 이제 강한 매수세 때문이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뭐 개인이 6,400억, 개인이 3,500억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끌어내려고 지수를 밀어냈지만 기간이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주죠, 기술주.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강한 매수세로 이끌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까지 가세를 했죠. 외국인이 1,000억 매수하고 기관이 870억 정도를 매수해가지고 장을 6포인트 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시장 모두 개미가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개미들이 선호했던 뭐 중소형주,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상승에 제동이 많이 걸렸죠. 그래갖고 하락을 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이제 상승하다가 후반에 이제 하락을 전환하거나 상승폭이 많이 밀린 이런 이제 중소 종목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 종목이 만만찮아요. 그죠? 상승 종목이 여전히 많지만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고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역시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혼란스러운 장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이제 텍트주,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이 증감에 따른 뭐 텍트주, 이제 뭐 조선, 철강, 뭐 건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통신, 그다음에 항공, 여행, 숙박, 뭐 이런 이제 텍트주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뭐 좀 이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분기 적자가 났죠. 대부분 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량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계속 이제 선두권을 지키고 있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조금 부각되긴 했지만,
두꺼운 여러분 결과는 이제 뭐 적자였죠. 분기. 그래갖고 이제 조선주들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뭐 이제 텍트주지만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건설 지금 테마가 생겼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또 뭐 조금 그 건설 경기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조금 건설 경기를 살린다기보다도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다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이제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이제 이제 집을 짓는 거를 이제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 좀 뭐랄까, 건설주들이 조금 이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철강주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철강 가격이 강세고,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풍기 현상을 빚을 정도로, 지금 많이 그 공급이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철강주도 또 모멘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금융주들이 뭐 조금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실물 경기가 되살아나가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그거는 사라집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당장 뭐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려감이 만약에 지금 뭐 미국 같은 게 4.2% 나왔잖아요. 뭐 한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랬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돼가지고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안팎 정도 후에는 다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사라지면서 다시 또 금리도 하락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높으면은 이제 결국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 경기가 다시 또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우리 미국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좀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이 정부가 또 이제 2023년도까지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이제 이미 언급을 발언을 몇 번 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뭐 실물 경기가 이제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최소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를 띄워가지고 실물 경기를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좀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책적으로 상쇄시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 대폭 상승해가지고 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석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밀, 곡물, 옥수수, 그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알루미늄 이런 데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 공급이 딸리고 있죠. 반도체, 뭐 원자재는 아니지만 반도체도 여전히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텍트주하고 기술주하고의 비중을 한 3대 7이나 한 4대 6 정도로 가지고 가라가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이제 뭐 그때 한참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텍트주로 급변하게 이동한다. 이라고 이제 뭐 그때 한참 금융주, 막 건설주, 조선주, 뭐 이런 석유화학주도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매기가 옮겨갔었단 말이죠. 그때 뭐 항공주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그게 다시 이제 원상태로 조금씩 복귀하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와도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로 다시 올라서는 회복되는 수준까지지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상당수의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던 종목들이 상당수가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대로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더 상승하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멘텀이 발생한 텍트주 있잖아요. 뭐 철강, 건설 이런 그런 것들이나 그렇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왔으면 더 이상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기술주로 이제
이게 혼란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뺐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해 갖고 많이 뺐던 이제 인플레이션 이 우려감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씩 그 매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결국은 이제 향후에 기술 발전을 해갖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텍트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뭐 내연,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주, 그다음에 환경 테마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들이 결국은 향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입니다. 이 시대가 바뀌고 이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제 생활이 편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 증시의 주도주들을 봐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서 향후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 그것을 노리고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상승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를 상승하면은 결국은 외국계 그 돈들이 이제 그 뭐랄까 주식을 계속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파는 이유도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뭐 기술주가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이유가 기술주가 안 좋아서, 이제 전망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고, 아까 방금 얘기한 건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나 매수를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걔네가 이제 현금화 시키는 부분도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많이 사서 많이 올랐던 종목,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으니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싸게, 매수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상황, 또 미국이 FOMC 회의에서, 회의록에서 또 혹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입장을, 밝힐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FOMC 회의 결과 그 회의록 발표하기 직전에 직전 거래일에 이제 기관이 이렇게 대량이 매수한 이유도 그거죠. FOMC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 정부가 계속 경기 부양책을 쓰고 금리를 동결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보다 한 발 앞서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기관이 매입하면 외국인보다 한 발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앞서 가지고 먼저 선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으로서는 아주 이렇게 좀, 똘똘하게,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날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어떤 종목에 대한 특징이 있어서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화요일날. 자, 그래서 한번, 여전히 똑같이, 화요일날 특징이 될 만한 거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철강,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또 빅 이슈가 하나 화요일날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 이게 관련 기업 업종들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구성체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상승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빅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 국산 백신, mRNA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한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이제 직접 CMO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 영향으로 또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뭐 건설, 철강 이런 쪽도 이제 좀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종목에 대한 그 특징 때문에 이제 상승을 보였고, 뭐 일부 또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다 그냥 많은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수급이 좋아진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뭐 이제 그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국산 백신 관련들은 이제 뭐 새로운 뭐 경쟁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리드 뭐 이런 이제 국산 백신 관련된 종목,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유바이로스 엄청 많이 빠졌죠. 그죠? 18.91% 빠졌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 뉴스는 안 나왔는데 제가 딴 데 봤는데 이제 제넥신 한미약품과 이제 그 저 백신 위탁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그 이 뉴스 때문에 이제 그 유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뭐 셀리드 이런 국산 백신 들이 좀 약간 경쟁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빠졌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또 이제 그 임상에 대한 그 임상 결과에 대한 이달 말에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상 결과에 대한 그 뭐 이제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임상이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이 업체가 또 밝혔죠. 그거는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그 뉴스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의 19%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리도 역시 7% 넘게 빠져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있죠. 이게 한 개 또 신원생명과학도 역시 한 5% 넘게 빠져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저기 지금 뭐 여기 음 중국서 양극재 이제 합작 업체를 설립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이 화요일날 장에 나온 게 아니고 장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 이제 요걸 이제 미리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승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상승을 보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한 종목이 있던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는 어떤 한 가지의 이유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물론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정유업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상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인데 여전히 뭐 쿠키런 여전히 뭐 이제 한 10만 원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녹시자 랩셋도 이제 화요일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지금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동안에 좀 한 며칠 좀 올랐었죠. 네, 그래서 좀 오른 거에 따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뭐 조금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뭐 LG전자도 이제 뭐 많이 좀 하락했죠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뭐 역시 기술주 상승에 따른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드팩토도 뭐 삼성전자도 이제 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왔고요. 사실 이제 뭐 이게 대표적인 IT 기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인데 이제 여전히 그 좀 그 CEO 리스크가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거나 조금 약간 횡보하는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어요. 삼성전자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주가 상승하려면은 일단은 이게 참 CEO라는 게 이게 한 기업의 한 가정으로 치면 가장과 같은 거래 가지고 그 집안이 아무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가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저기서 정치권이나 뭐 경제계에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당연히 사면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슬슬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드팩토도 이제 뭐 장중에 오르락내락했죠. 예, 오르락내락하다가 이제 오후 1시 이후에 이제 급락했어요. 뭐 어떤 뭐 세력이 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급락했다가 1시 이후에 이제 그 1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플러스 한 뭐 몇천 원 오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뭐 플러스 한 2%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뭐 그래요. 1시 전후에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 3천 몇백 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장 마감 직전에 갑자기 또 이제 그 회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1,500원, 1,500원 하락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공매도 영향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매도로 해서 엄청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상황인데 다시 이 공매도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뭐 좀 하여튼 누군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량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그런 조정을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SKC 이런 거 다 뭐 기술주 대표적인 이제 그동안의 성장주, 비빅세븐 이런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좀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SKC도 마찬가지죠. SKC도 대표적인 공매도 관련주였는데 SKC도 여전히 뭐 쫙 많이 밀렸다가 이제 뭐 처음으로 이렇게 소폭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 수급이 이제 풀리면서 조금 이제 회복된 거죠. 근데 효성그룹주도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좀 빠졌었죠, 많이. 많이 빠졌었는데, 여전히 뭐 가격이 높아요. 보면은 가격대가 높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성 그 화학 관련된 3인방들이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화학, 요 3인방들이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죠. 그죠? 차트 보시면 뭐, 그죠? 좀 빠졌죠. 그죠? 예, 빠졌고. 뭐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도 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효성 TNC. 네, 효성 TNC도 역시 최근에 조금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니, 그, 화요일 날 일제히 다 이제 기간의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일제히 반등했고, 효성그룹도 다 마찬가지죠. 네, ST팜은 요거는 이제 재료가 있어요. K바이오 연합군의 이제 뭐 mRNA 백신 관련돼서 이제 한국 그 업체들의 어떤 컨소시엄에 포함이 됐다 ST팜이 이래가지고 이제 좀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K 코로나 백신 개발 컨소시엄 구성했다 이래가지고 뭐 한미 그다음에 뭐 ST팜, 제넥신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국산 백신이자 mRNA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유바이오로직스, 뭐 진원생명과학, 뭐 셀리드 이런 게 끼지 않고 제넥신이 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종목들이 좀 팽당해보다도 소외당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이 좀 컸던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제일약품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제일약품은 이 제일약품은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제약사로서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업체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어떤 이슈 가지고 계속 지금 참여해가지고 뭐 파이자 여러분 보셨죠? 파이자 결국은 CMO 뭐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거론이 되지 제일약품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언급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보셨죠, 여러분들 제일약품이 뭐 파이자 뭐 백신 도입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 10만 원까지 치솟고 파이자가 마치 그 파이자 그 백신을 도입하는 주도 업체인 것처럼 근데 뭐 전혀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약품이 이게 일반 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이걸 몰라요. 이 제일약품이 뭐 그 지금 파이자 제품을 조금 많이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백신이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사실은 뭐 그 이 흐름이라는 게 주도 이게 뭐랄까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게 누가 한번 이렇게 그렇게 말을 퍼뜨리면은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은 와 이러면서 두루룩 몰려드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그 테마로 가지고 1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결국은 지금 이까지 다시 밀려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한두 달 전에도 또 파이자 백신 들어온다니까 또 다시 또 우르르 올라가지고 다시 또 세력들이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되돌아왔잖아요. 한 그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못 올렸죠. 한 5만 6만 원까지 올렸나? 뭐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그죠? 네, 요때였던 것 같은데. 뭐 10만 원 갔다가 쫙 밀렸다가 요때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밀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 뭐 파이자 백신 그 생산 관련된 거론되는 말 나오는 거는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약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약품이 사실은 제약사로서의 어떤 그게 많이 좀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구 개발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뭐 약을 이제 많이 취급하거나 이런 이제 남의 약을 갖다 파는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제약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톡톡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거나 뭐 화요일 날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테마 이슈에 이제 껴가지고 이제 어 조금 상승을 조금 했어요. 자, 메디톡스는 이제 그 대웅제약이 뭐 소송 또 다시 소송 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웅제약 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항소가 무의미하다. 이제 ITC가 이제 항소가 무의미하다 공식 발표돼 가지고 대웅제약이 이제 어 많이 오르고 메디톡스는 이제 항소한 메디토스는 결국은 이제 뭐 그 전날에는 좀 많이 올랐었지만 그 이제 다시 소송 건 거에 대해서 그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그 상승한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대웅제약이 굉장히 비아냥거렸죠. 이 메디톡스가 다시 소송 관계에 대해서 대웅제약이 뭐 여기 보면은 뭐 17일 날 17일 날 보면은 그런 건이 있을 겁니다. 네, 대웅제약 안쓰럽다 막 이렇게 막 치근하게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차라리 소송하지 말고 빨리 추스려 가지고 본업에 충실해라 이런 이제 뉘앙스의 어떤 보도자를 내고 그랬었죠. 역시 하루 만에 이제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CMO 대량 그 모더나 이제 뭐 결국은 뭐 아까 얘기한 화이자 건은 이제 뭐 삼성 그 한국 경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다고 이제 대서특필했다가 이제 오보로 밝혀졌지만 이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모더나 제품을 이제 생산할 것이라는 게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다시 이제 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률이 엄청나죠, 그죠? 네, 70만 원대부터 거의 한 90만 원대까지.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요건 다 기술주들이죠. 뭐 이제 여기 OCI 같은 게 기술주인데 상승했고요. 뭐 페노션은 뭐 저기 화물 벌크선 관련된 종목이고 CGV도 이제 텍투주긴 하죠. 그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무너진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제작 업체로서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갈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뉴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뭐 그다음에 드래곤 뭐 이런 쪽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류 컨텐츠가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고 OTT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릴 자신이 있다면은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기술주들 싹 다 올랐죠.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 뭐 이런 거 다 올랐고 반등했고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제 종목들, 뭐, 이제 뭐, 상강 MNT나 이제 뭐 CS 윈드는 요것도 이제 이슈가 살아있죠. 이제 환경, 관련 종목들인데, 환경 테마 관련 종목들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SOE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그 실적도 좋게 나왔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죠. 여기가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가. 그다음에 뭐 GS 주유소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10만 원 이제 거의 찍기 직전입니다. 얘가.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한 5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또 한 15만 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 기아 현대차가 이제 다시 최근에 다시 발동이 걸렸어요.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죠.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두 달 안에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실적 좋게 나왔고, 중국 같은 데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20만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그 반도체 악재 때문에 쫙 밀렸죠. 기아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만약에 수급만 제대로 된다면은 크게 점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휴젤이 좀 하락했고요. 휴젤이 그동안 좀 올랐었죠, 많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한 20만 원가 넘게 올랐었는데 다시 또 이제 10만 원대로 다시 밀려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휴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이제 소송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뭐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나보타 같은 게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휴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종군당 또 원더톡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휴원스 같은 데도 이제 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런 큰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좀 지키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아마 남아 있어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 메디톡스도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셀트리온 3인방도 그동안에 많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많이 시달려고 많이 떨어졌죠. 근데도 이제 야금야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한 데 따른 어떤 수급이 풀리면서 약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합을 보내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갔죠. 그래서 아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따라서 아마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량 생산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러면 셀트리온도 포함되죠, 거기에.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꼭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백신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미리 다양한 질병의 세균이 생겨나고, 새로운 세균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기존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백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백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생물학적 제재 그런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하는 고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나라한테 맡기잖아요. CMO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시장이 커질 수가 있죠. 네, 골프존은 뭐 여전히 제가 이것도 이제 새로 편입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요게 제가 10만 원 밑에 있을 때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한 13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필드에서 나오는 시장이 있고, 그게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골프 장에서 일어나는 매출 있잖아요. 뭐 그린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어디냐, 이제 용품들, 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골프와 관련된
산업들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요번에 백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골프 인구로 유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골프존처럼 이제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골프 용품 시장에도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도 굉장히 뭐 1등 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어떤 골고루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여기 뭐 전반적으로 많이들 다 올랐고요. 뭐 TCK, 뭐 금호석유 다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수급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수급이 꼬였던 종목들이죠. 다 하락 상승을 하고 있고요. MC넥스도 그렇죠. 이제 한샘은 이제 뭐 건설 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회복 그 건설 경기 물론 인테리어 업체인 직접적인 건설 업체는 아니지만 인테리어 업체로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좀 우려할 부분이 하나 있죠. 이제 한샘이 이제 이게 우려할 부분인지 아니면 호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목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제 목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호재인가 악재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뭐 삼성은 이제 보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크게 상승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삼성이 이렇게 추천한 이유가 결국은 CEO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뭐 대표적인 비빅 종목들인 뭐 네이버, 카카오도 상승으로 이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차 배터리 요것도 마찬가지죠. 기술주 대표주자들이죠. 일제히 다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여기 5G 종목들은 뭐 이제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 RF텍이나 KMW 정도만 하락하고 나머지들은 다 상승을 했네요. 자, 포스코 철강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스코 비롯해가지고 이제 뭐 제철사들 있잖아요. 현대제철, 뭐 동부제강,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동국철강 이런 이제 철강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으로 다시 전환했고요. 그래서 포스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8만 5,500원까지. 그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5% 넘게 상승했어요. 한때 이제 중국이 철강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빠졌었죠, 그죠? 빠졌었는데 이제 뭐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주가도 상승을 했네요. 자, 여기 뭐 다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죠. 네, 펄어비스는 게임주죠, 게임주. 그죠? 네. 게임주도 또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사막 시리즈 만드는 업체인데 게임주도 요즘에 좀 굉장히 핫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도 또 요즘 보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인건비도 엄청 많이 지출하고 그러죠. 네, 뭐 성장 산업이면 뭐 틀림없어 보여요. 펄어비스 같은.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나 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 이런 우려도 나와요.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 인건비를. 그래갖고 이제 그 영향에 실제로 넥슨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속 그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녹십자도 이제 좀 많이 올랐네요. 녹십자가 왜 올랐냐? 뭐 mRNA 결국 것 때문에 올랐던 거죠. mRNA 여기 뭐 이거는 19일 나온 기사인데 뭐 K바이오 연합군 그래갖고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기 역시 이 이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 업체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죠.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우리 손으로 mRNA 백신 개발한다 해가지고 여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또 본 기사죠. 네, 한미사이언스, 뭐 ST팜 이런 한미그룹하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좀 흐름이 좀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비전 또 이건 뭐 사무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올랐네요. 요것도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거죠. 옛날에 10만 원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차트를 보면은, 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폭 상승했고요.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이것도 역시 기술주에 포함되죠. YIK나 SNS텍. 자, 역시 뭐 하이브, 네, 하이브는 뭐 역시 뭐 보면은 이제 하이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2분기에 또 이제 주요 그 소속 가수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이제 최근에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주가가 다시 또 이제 20만 원대 중후반 조금 밑에 있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시면 24만까지 밀렸었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좀 뭐랄까 좀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한번 뭐 일단 주가는 상승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MSCI 지수 관련된 그 이슈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업체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이 움직임을 활동 영역을 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봐서 이제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 네이버하고도 동맹 맺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조금 뭐랄까 주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것도 다 뭐 마케팅 능력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셀리버리 뭐 이거 다 이제 그동안 기술주 수급 고였던 종목들이죠. SM.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처럼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연예기획사들이 뭐 좀 그 JYP 같은 것도 실적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이제 그 빅 가수들이 좀 소속 가수들 활동이 다시 이제 어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제 그거 있죠. 백신이 이제 그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좀 이게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오늘 기대감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SM 2000, 한 8%, 7% 정도 올랐네요.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JYP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여행주 뭐네 이제 뭐 상승을 했고요. 참 좋은 여행도 소폭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항공주가 이제 생각지도 않게 진에어가 자본 잠식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에어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다른 항공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최근에 항공주가 이제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 운송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적자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항공주들이 이제, 그리고 항공 운임이 또 굉장히 그 화물 운임이 굉장히 좀 많이 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항공주들이 다시 조금씩 이제 그 반등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진에어가 그 이제 뭐 자본 잠식 들어가면서 그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재무 구조 이제 좀 우려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일제히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아시아나 진에어, AK홀딩스 전부 다. AK홀딩스는 그 제주항공, 네, 애경이죠, AK 애경. 네. 예, 하여튼 종목 좀 대충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결국은 FOMC 회의로 어떻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화요일 날 하루 반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매수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이 기술주에서 그 부분이 또 이제 관건이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백신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CMO 이런 것들이 잘 타결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 아까 얘기한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백신 관련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미국 그 한번 발표를 지켜보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미국 장이
밤사이에 우리 장 밤사이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우리 장이 열리기 직전에 미국의 상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대응을 일단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길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다시 이제 기술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주 이런 종목들 IT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자기 종목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뉴스들을 그 장을 둘러싼 큰 변화의 흐름들도 캐치를 같이 해가면은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화요일 날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